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6년 8월 21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이 하반기 경마가 이제 여러 규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도 열리고 있고, 또 프로야구도 이제 또 하고 있고, 스포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요즘 이제 막바지 프로야구가 한국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순위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든 노장 친구들이든 간에 그 야구를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저 친구들 얼마나 힘들까 이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넓잖아요. 넓은데 내 처지가 가장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힘들다고 이렇게 깨를 부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배가 불러서 하는 행동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제 자신이 이제 게으름을 필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좀 부끄러운 생각도 좀 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떤 채찍질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하나를 보고서도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단순한 재미보다는 저 친구들이 흘린 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참 엄청난 땀을 흘렸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곤 해요. 그래서 하반기 경마 때는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가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차곡차곡 너무 이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차곡차곡 내공을 쌓는데 좀 더 노력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는 좀 하반기 경마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그런지 저 자신도 좀 생각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흐름을 계속 잘 기본을 다져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쌓여서 좋은 결과로 이끌어내지 않겠느냐.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아무리 결과가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그 과정이 좋은 사람이 나중에 결과도 좋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경마의 시작인 만큼 새로운 각오로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도 강타와 함께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기를 기원 드리고, 또 하반기를 맞이해서 좀 더 발전하는 그런 본인들의 사업이 되시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를 끝내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같이 공부를 하다 느낀 건데 토요 경마가 좀 어렵겠구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요 경마도 전반적으로 출주 수도 굉장히 많아졌고 흐름 자체도 상당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저배당보다는 중배당이나 고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오히려 일요 경마도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중에서는 3번 거칠어 놈이나 마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00다발짜리 순말인데 체격도 굉장히 좋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 경주만은 한 500kg 안팎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순말은 그게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1m 80이 넘고 체중도 한 80kg 정도 나가는 그런 게 한 500kg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아무래도 힘도 쓰고 잘 뛰지 않느냐. 바로 이 3번 거칠어 놈의 주행검사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체격이 좋아서 그런지 힘도 있고, 또 마필 자체의 걸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또 순발임에도 불구하고 순발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읽어줄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신마 중에서 3번 거칠 흐름을 가장 세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나머지 뭐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당연히 9번 해성여왕이란 마필이 지난번 데뷔전 때 선입전개를 펼치고도 종가 탄력이 상당히 괜찮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충만은 아무래도 9번 해성여왕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1호제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이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출전만 대부분이 어느 정도는 뭐라 그럴까 뒷심이 부족한 마필도 일색인 가운데, 그렇다고 또 초반 순발력이 아주 센 마필도 없는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배당의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이 중에서도 어떤 마필에게 가장 기대치를 높게 가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외관상으로는 10번 천지공사가 가장 좋은 능력을 갖고 있기는 한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10번 천지공사도 마체가 일단 작잖아요. 420다만짜리 마필이니까 큰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 자체의 기복을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다리 쪽에 질병이 잦은 마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필 자체가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편성에서는 10번 천지공사가 어느 정도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노리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10번 천지공사는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기본적으로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이 무조건 충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한계가 있는 마필이니까. 마체가 작은 한계가 있고 잦은 다리 질병이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그 부중구를 완벽하게 견뎌내지 못한다는 간접적인 증명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 쪽이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번 천지공사도 한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 무조건 충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3의 잠재력이 우수한 마필을 놓고 때리는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까지도 가능한 1호 이경주,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10번은 가져가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강력한 마필은 충만한 단통 마필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배당이 터진다를 의미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시 문세영 기수가 6조 마방에 가서 직조를 한 마필이 있죠. 바로 이 8번 헬겟이란 마필입니다. 자, 마필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더 이상의 성장을 못하는 것은 지난번 경주 때 여실히 보여준 것이 초반에 선행력을 끌어내니까 종반 탄력이 급격히 하강을 하면서 선행을 갔으면 한 바퀴를 돌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아쉽게 3착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얘기는 뭐를 얘기했냐면, 아무래도 이 마필도 이제 450다마가 안 되는 440다마짜리의 작은 마체를 갖고 있는데 57kg를 달고 있거든요. 57kg를 달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중고에 따른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편성은 더군다나 또 선행을 장담하기 어려운 편성입니다. 1번 실버 그레이캣도 빠른 말이고요. 또 4번 수완스타도 빠릅니다. 그런데다가 12번 유난초도 빠르고요. 자, 그리고 이런 마필들이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8번 헬캣은 어찌됐든 패턴은 기본마 패턴을 갖고 있지만 훈련 상태가 양호한 마필인 만큼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뭐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들 고만고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번은 이 마필의 능력은 괜찮은 마필인데 이게 총에만 해서 그런지 조금 실전에서의 기복이 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에 비해서 실전에서 걸음이 좀 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믿음을 갖고 때리기에는 뭔가 좀 2%가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어서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어렵고 그냥 받치는 게 어느 정도 맥시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마필이고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 다들 고만고만한 그런 마필들인데 그나마도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발걸음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을 한다면 윤한초도 나쁘진 않아요. 윤한초도 패턴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또 훈련 상태도 양호하고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을 끌어내고 아쉽게 3착을 차지하긴 했는데 이번에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12번 윤한초도 괜찮고 5번 속도신화 같은 마필도 배당권 전력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마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번 헬캣을 1호제 3경주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편성 자체도 선두권이 강하지 않다는 그런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경주인데 그렇다면 이제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어느 정도 선전을 해줄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8번 네크리스라는 마필입니다. 요거는 안 팔리면 땡큐고 팔리어도 뭐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덜덜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근간에 3착과 4착을 차지하면서 점진적인 경제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으로 기록상으로 보나 종합지상으로 보나 딱하니 보면 알아볼 수가 있는 마필이긴 한데 괜찮아요. 괜찮고 이 지난번 경주 때는 폭발적인 추임력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부족했던 선행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고 이 베이스로 이 추임력을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마필이라서 저는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8번 네크리스에 대해서는 이제 좋게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4경주 역시도 작심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키데이 기념 특별 경주 자 1호제 4경주 조용한 승부처 멋진 배당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경주는 부산교차 1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교차 1경주 자 4번 제니스 카운티라는 강축이 버티고 있는 경주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고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을 끌어냈다 하더라도 이번에 경주력이 소폭 하강을 한다 하더라도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워낙에 출중하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6번 디바인킹이라는 마필인데 자 주행검사 잘 받았어요. 주행검사 잘 받고 지난번 데뷔전 때 순발력은 좀 부족했지만 종반 탄력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체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라면 6번 디바이킹이 인기만은 팔린다 하더라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필히 배팅권에 난참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번 제니스 카운티와 6번 디바이킹을 추천드리면서 자 1호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5경주는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구의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인데 어느 정도는 좋게 얘기하면 입상과 운율이 드러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두 마리 정도를 추천드려보고 싶은데 자 먼저 1번 에이스러너입니다. 순발력도 괜찮고 결승선을 통과할 당시에 어느 정도 여력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번 데뷔전 때 강력한 의지만 보여줬다면 입상에도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1번 에이스러는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여기 이제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9번 스프릿 오버 한센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거의 뭐 대가리급으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마필 자체도 지난번 데뷔전 때
순발력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종반 탄력도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번 데뷔전이 오히려 주행검사 때보다도 체중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파워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마필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장세에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를 해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9번 스프릿 오브 한세는 이번 경시에도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 스프릿 오브 한센과 1번 에이스런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차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도 어느 마필이 강력하게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잠재력만 놓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 5번 찰나의 주인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경유 때 그 파강대 전력을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주었겠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띈 마필들 중에서는 그래도 2번 막강질주라는 마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4세마이기 때문에 안말로서 4세마이기 때문에 전성기 때 기량은 다 벗어났다고 보고 싶고 어느 정도 이제 한계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그래서 일치월장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막강질주는 이번 편성에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번 막강질주는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 건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찰나의 주인과 2번 막강질주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6경주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빠 배당이 빠 하고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경주예요. 자, 이번 경기는 훈련 상태가 좋았던 마필들도 대거 포진을 하고 있고 또 능력차도 다닥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누가 입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그야말로 엄청난 혼전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능력 분석이 따라야만 적중이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라서 의외로 배당이 한번 장난 아니게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어서 상당히 재미난 경주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제가 이제 일단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다들 고만고만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8번마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공백 이후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상당히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고 또 서울로 올라와서 정상적인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자, 근간 경주시 예전에 부산에서의 기량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서 8번 청춘열차가 어느 정도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인데 제가 벌써 견지에서는 뭐 무조건이냐 이런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또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닌데 무조건이냐는 표현을 쓰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8번 청춘열차를 빼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뭐 얘가 무조건 축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로 압축을 하거나 아니면 축을 세워서 3방 정도로 까서 중배당 이상은 기본입니다. 이번 편성은 무조건 터지는 경주니까 자, 어쨌든 8번 청춘열차는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지난번에 추임력의 막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전반적인 경기를 형사가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1호 6경주에서 8번 청춘열차는 가져가야 되지만 무조건 축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부당 이상이 강한 자, 1호제 6경주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강축이 버티고 있죠. 바로 1번 유로파라는 강축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후착은 오리무 중입니다.
자,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고, 거로 또 인기만에 연연하는 전력은 상당히 불안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고 뭐 큰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는 아니지만, 후창에서 짭짤한 배당을 기다리고 있는 그야말로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접근해 볼 수 있는 부산 제3경주. 자,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 자, 한번 제대로 된 적중으로 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고대하시던 자, 일요 7경주 어느 강타의 일요 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 빠라바라바라바라 빠빠바바바바바바. 자, 메인 승부처예요. 자, 어떤 마필들이 이번엔 선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거리가 1200으로 펼쳐지는 자키 메모리얼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상당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가 될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능력차가 아주 미세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이 배당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겠고, 과연 어떤 마필들이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출전마 중에서 괜찮게 보는 마필은 6번 썸마스터라는 마필입니다. 근간 연속 일상에 성공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보는 경지에서는 이 패턴 자체가 워낙에 좋고, 또 이 순발력이 굉장히 금강경시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경주력 향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나름 특징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반 뒷심이 좀 들쑥날쑥하면서 아쉬운 면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선입으로 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6번 썸마스터는 초반에 너무 무리한 선행력을 끌어내기보다는 적당한 선행력으로 한번 선입으로 타도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마필이라서, 저는 일단 6번 썸마스터는 충만은 아니지만 배팅권은 그래도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자, 이번 7경주 역시도 당연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을 과감하게 자르고, 자, 이 복병권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해서 작심 배당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메인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6번 썸마스터는 어떤 모양새로든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경차 4경주 어느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이번 부산 4경주 메인 승부처는 딱 3마리 싸움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3마리 이렇게 딱 다 지워놓고 3마리만 동그라미 딱 쳐놨어요. 이건 3마리 외에는 없다. 이건 3마리 중에서 무조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그 핵심적인 마필은 이번 오바마라는 마필입니다. 오바마는 미 대통령이죠. 오바마는 오바마 대통령의 동생인가요? 참, 이름이 너무 비슷합니다. 오하마, 이름 좋죠? 오하마,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각산 동반서, 오바마. 자, 이 편성 자체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습니다. 6번 데빌킹이나 5번 아리온 메탈 정도가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두 기수도 선행형 기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도 전형적인 선행마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뚝심형 마필들이 막판에 날라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2번 오하마가 있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이번 오하마를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일상 가능권 전력으로, 자, 이번 메인 승부처 딱 3마리 중에 한 마리로 강력하게 한번 때려보겠다. 자, 자, 이번 부산경차 4경주 이 부산 메인 승부처는 무조건 적중을 자신하는 그런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8경주입니다. 어느 정도는 안정된 능력을 갖고 있는 6번 썬록이라는 마필을 자, 이번에도 당연히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8연속 입상인가요? 8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송불길 마방을 먹여 살려주는 마필이다. 자, 그리고 그 상승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입상에 성공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썬록은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래서 6번 썬록을 필두로 해서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착을 누구로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다들 고만고만해요. 어느 마필이 뭐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2번 나온블라맨이 나쁘진 않습니다. 기복이 심한 단점을 갖고 있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하강된 전력을 보여줘서 그렇지 마필 자체의 능력은 괜찮은 모습이라서 2번 나온블라맨 정도는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번 8경주에서는 6번 썬록과 2번 나온블라맨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 경주 시 폭발적인 선행력을 보여주고도 선행 나서지 못하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도 멋진 능력을 보여줬던 3번 배다리 보배가 자 이번에는 뭐 일반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협 장관배에서 3창을 했을 정도의 능력이라면 일반 경주에서는 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어서 3번 배다리 보배는 이번 편성에서도 강력한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운데 후창으로서도 4번이 아이언 트레인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언 트레인 정도만 읽어줄 수 있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1호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9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어느 정도는 배당도 나올 수가 있는 반면에 또 비교적 또 안정적인 모습에서 끝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훈련 상태로만 놓고 보면 4번이 무우대제가 이번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4번 무우대제가 훈련 패턴상으로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라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8번 리드 어게인 역시도 만만치 않은 전력이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동반 입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기라서 이번 경기는 4번 8번이 대끼리로 팔린다 이들에도 인정을 하시고 이들 마필들이 덜덜하게 팔린다면 땡큐 베리마치 하시고 그냥 때리시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경주도 뭐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죠. 자 이 빼먹기 대왕님이 포진을 하고 있는 오문식과 최시대가 계승을 하고 있는 11번 미라클 라인입니다. 아 진짜 난 이 두 조합은 악어와 악어새 조합이냐 아니면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어요. 별로 둘이 도움이 안 되는 조합이에요. 내가 보기에. 이게 뭐 마방도 내가 봤을 때 최시대가 해주는 일이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믿는 것 같아요. 굉장히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초창기 때 보더라도 오문식 조교사가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자기 말을 굉장히 아끼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말은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초창기 때 뭐 이노프리스인가 하여튼 제가 현장을 할 때인데 전화가 오면은 굉장히 좋대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믿고서 우리 유영산 선배님하고 제가 같이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유영산 선배님이 이건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냥 착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말 너무 좋고 좀 선전 좀 해달라고 그러면 3종말에 대해서 막 시락을 할 때 예시장 돌고 있으면 말이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관리를 잘하시고 막 엄청나게 이번에 제 최고의 다코스이자 능력만하고 막 얘기를 해놓으면 꼴찌를 오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자기 말에 대한 믿음은 있는 사람인데, 신뢰가 안 가더라고. 너무 자기 말에 대한, 편법적인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저는 뭐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근데 뭐 11번 미라클 라인은 뭐 이번 편성에서 뭐 강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고, 이번 6경주 역시도 후창바에서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10경주. 자, 오늘 강타 1호 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요 경주는 어느 정도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라서 조금 강하게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전개상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빙고스타를 비롯해서 13번 계란이도 빠르고 3번 몰리두코도 빠르고 또 12번 장산지왕도 빠릅니다. 자, 그러면 이들 마필들 중에서 과연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누구냐? 당연히 12번 장산대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산대왕은 빠른 레이스 흐름 속에서 그나마도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가장 안정적인 핵심 마필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후창인데, 그런 이번 편성은 생각보다 배당이 아주 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제 능력만하고 생각하는 마필이 한두가 포진을 하고 있는데, 그 마필이 이제 어느 정도 팔려주느냐에 따라서, 상대방가 정해줄 수 있는 편성인데, 의외로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아주 큰 배당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준메인 승부처 1호제 10경주는 무조건 적중과 제대로 된 한 방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준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1호제 11경주 오늘 강타 1호 경마 끝장 승부처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15년 정도 이제 전문가 생활을 했으니까 옛날이라는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후반기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막, 먹어야 돼! 그러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매너가 좋아진 건지, 아니면 성격이 빨라진 건지, 어떤 사람은 1경주 때 들어갔는데, 아침에 9시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9시에 들어갔어. 그럼 노가리 막 까고 자리 잡을 거 아니에요? 막 뛰어 들어가니까, 본장에 가면. 그래 놓고 1경주 딱 끝나면 퇴근하는 사람이 있어. 야, 성질이 불이네, 불. 그래! 나는 1경주 때 다 박아야 돼! 나는 민족 중에 역사적 선행을 띠고 이 땅에 다 박으러 왔다! 하고서 그냥 싹 박어. 그러고서 딱 나오면서 고개 푹 숙이고,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병신이야. 진짜 나는 또라이 새끼야. 이러면서 딱 나오는 거지. 맞아. 또라이 맞아. 나는 그런 사람 진짜 또라이라고 생각해. 그래 놓고 뭐 그냥 자기 잘못은 얘기를 안 하고 남 잘못만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그런 사람들은 발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번 11경주 끝장 승부처입니다. 2번 후즈 퍼펙트입니다. 자, 기수 중에 최고 말을 잘 타는 기수는 누구? 문세영. 그 다음 잘 타는 기수는 몰라. 나는 항종우. 항종우가 말을 잘 타기 개뿔이 잘 타. 개뿔이 잘 타는데 그래도 후즈 퍼펙트에 항종우가 탔으니까 응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따 강타야 뭐냐, 말도 후즈 퍼펙트고 기수도 항종우인데, 야, 이거가 갈 것 같으면, 너 같으면, 이영이가 아버지고 아들인 이영을 태워야지. 이영을 안 태우고 항종을 태웠는데, 이게 가겠다는 얘기냐, 말겠다는 얘기냐, 이게 되겠냐, 요배통도 있고, 양전지 부중도 있고, 다리 쪽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은데, 이 말이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네, 맞는 소리십니다. 어째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겁나 많이 알아가지고 말을 못하겠네. 야, 또 더군다나 8번 너키라이트에 문세영이가 선행당했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웬 뜬금없이 후즈 퍼펙트냐, 후춧가루 뿌리는 것도 아니고 후즈 퍼펙트냐, 이게 간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야, 근데 선행을, 이번에도 사실상 뭐 8번 럭키나이트가 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딱 선행마들 겁나 많아요. 8번, 7번 롱스피드도 있고, 뭐, 5번 골드 마운틴도 있고, 뭐, 많아가지고, 이게 좀 될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니까, 저는 어찌됐든 이번 후즈 퍼펙트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 항중 등짝이라 하더라도 이번 끝장 승부처에서는 이번 후즈 퍼펙트를 한번 강력 추천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경마 끝장 승부처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일요경마가 조금 더 이기기에는 쉬워요. 토요경마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요경마는 저배당도 있고 또 맞힐 수 있는 경주가 많이 보이는데 토요경마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예요. 그러니까 맞춰도 쉽게 맞힐 수 있는 경주가 없어. 근데 일요경마는 쉽게 맞힐 수 있는 경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승부처 아닌 일반 경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일반 경주를 적중을 자신하는 경주, 배당이 좀 없으면서 적중을 자신하는 경주는 승부처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맞춰도 맞췄다는 소리를 그게 명쾌하게 안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좀 어려운 경주, 배당이 나오는 경주를 승부처로 많이 하는데, 자, 일단 돈을 맞춰야 했다는 거니까 일반 경주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난 이 경주 이렇게 보는데 여기다 한번 때려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한번 강타가 승부처가 아니더라도 한번 ARS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신이 없어서 승부처를 안 한 게 아니라 적중을 자신하는데 배당이 없어서 안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면서 자, 일요경마 멋진 대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